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차 이 과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부터 사실 이제 뭐 한 40 며칠 남았는데 업무 방법서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읽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1차는 이제 마무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험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산식이나 좀 중요한 부분들 이제 요약을 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2과목, 마의 2과목이죠. 이 과목은 거의 다 뭐 이제 계산식이라서 뭐 서술형이 아니 또 없지도 않는 거니까 서술형 이제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는 확실히 이제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계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총칙이랑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과수사종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꼭 나오는 문제가 지금 오늘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면 좋고 아셔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이죠. 총칙. 자,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하는 거죠. 사실 개념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표본조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표본주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글로 풀었을 때 이렇게 된다. 뭐 전체 목적물의 특성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의 목적물의 표본으로 추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아무래도 총칙 이런 용어 얘기 나온 것 같은 건 저희가 단답 준비를 하는 거겠죠? 뭐 재조사나 검증조사는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너무 많이 봤던 단어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던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자, 7일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검증조사 마찬가지로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조사는 손해평가사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는 조사고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인데 일단 확실히 알긴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지 산식을 적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용어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결과주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나무수죠. 실제 결과주수인데 인수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나무수는 제외한다 가 되겠고요. 자, 고사주수, 고사나무수라고 하는데 고사주수가 아무래도 좀 더 입에 익죠. 자,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 실제 결과주수죠. 실제 결과주수 중에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를 고사나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는 미보상 주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수학 주수, 수확 완료 나무수인데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확이 완료된 나무는 셀 필요가 없죠.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할 때. 네, 그리고 수확 불능 주수, 이제 실제 결과 나무 주수 중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주지, 꽃 등이 보험약관에 정하는 추주 위반에 분리되었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는 않은 경우에요.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를 수확 불능 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고사 여기부터 이렇게 4개가 나왔죠. 자, 그 이야기 여기 나옵니다. 이제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나무 주수에서 고사 나무 수, 미보상 나무 주수, 그리고 기수학 나무 주수, 수학 불능 나무 주수를 빼주면은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수가 이제 이제 표본 조사를 할 때, 죄송합니다. 표본 조사를 할 때 대상이 되는 나무 주수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표본 조사를 한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표본 조사죠. 거의 다 표본 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 마찬가지죠. 모든 면적입니다. 이제 실제 결과 주수랑 똑같은 얘기고요. 수확 불능 면적도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인 거죠. 네, 보상하는 손해로 입어야 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됐을 때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사 주수, 뭐 그리고 고사 면적,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고사 면적이라 하지 않고 이제 면적은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라고 하죠. 이제 타작물이 혼식되어 있거나 그런 데서는 보상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현소돼 감소된 면적은 정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보상을 해주지 않을 거니까요. 그죠? 기수학 면적 마찬가지로 수확을 했다, 이미 수확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사 대상 면적도 이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확 면적, 그리고 타작물 면적, 타작물 및 미부상 면적, 그리고 기수확 면적을 빼주시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낙과는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고요. 척과는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적과는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이제 적당한 양만 남기고 이제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직접 따는 거죠. 주된 정작자가. 열과 이게 숙기에 수분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게 오래 이제 높은 온도가 고온이 지속되니까 수분이 배출이 안 되고 그게 끓어서 터지는 거예요. 과피가.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거대재해, 뭐 문서싱 등으로 거대재해를 대내적으로 알리는 때를 말한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통칙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무조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과수품목, 사과배 단감 떫은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 품목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죠. 사고 접수,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사고 접수를 해야 되죠. 가입사무소의 담당자 등은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 단 저가 종료 이전 사고 시 접수는 약관에서 정한 접수 시한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그냥 바로 즉시 계약자한테 통보 받은 순간 전산에 바로 일단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기별 현지조사가 있는데, 일단 착과 감소 보장이랑 과일 손해보장 두 개가 있죠. 뭐 나무 손해보장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거 두 개가 시험에 나오니까, 자, 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종료 전, 그러니까 적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나오는데, 적과 종료 전에는 피해 확인 소사를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 사실 확인을 합니다.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그 유가 타박률을 확인을 하고요. 그 낙엽률을 확인해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계산하죠. 어떤 경우죠? 예,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피해까지 하는 게 되는 거고, 저희가 여기 낙과 감소 과실수를 계산을 할 때 이 맥스 A 값, 이게 다 맥스 A 값이죠. 적과 후 맥스 A 값이란 적과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피해율을 우리가 낙과 피해율을 조사를 할 때, 이제 낙과 감소 과실수를 조사를 할 때 꼭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과 종료 시점, 착과조사만 하고요. 자, 적과 후는 뭐 하냐? 적과 후는 낙과 피해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낙하수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낙엽률, 그리고 착과수, 피해 구성률을 조사를 하네요. 유가 타박률은 빠져 있습니다. 적과 이후 후에는 우박이 내릴 확률이 거의 없겠죠. 자, 나무 손해보장 같은 것도 중요하죠. 시기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 조사를 나가고요. 고사 주수랑 이제 미부상 주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외를 하겠죠. 자, 모든 조사 시 사고 접수와 관련된 재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 없이 전건에 대해 실시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 약관, 그러니까 5종이죠. 5종을 가입한 경우에는 적과 전 사고가 이제 앞에 해당하는 5종 시에만 해당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근데 5종 특약을 아니면은 이제 사고 조사를 할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다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적과 종료 후 우박 피해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해야겠죠.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단감 떫은감 품종은 수확년 6월 1일부터 해당 재해 발생 시까지의 이제 낙엽률 조사를 하는데, 이 기간이 경과일수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 개수를 구할 때 들어가는 마지막 산식에 경과일수가 들어가는데, 6월 1일부터 사고 시점까지 경과일수를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지 조사 방법. 자, 이렇게 사고 접수받고 이제 시기별 현지 조사를 하는 법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지 조사를 하러 나가야겠죠. 자, 첫 번째 적과 후 착과수 조사입니다. 적과 후죠. 자, 대상 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권 조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사고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농지가 조사 대상이고요.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인데, 여기서 통상적인 자연 낙과란 이제 떫은감 1차적 생리적 낙과 종료 시점이나 이제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었거나 자연낙하가 종료되는 시점을 통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안 쓰셔도 되겠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의 조사 방법. 자, 첫 번째. 자, 농진의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로 나눠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수량별, 재배 방식별, 품종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단어라는 거 좀 아셔야 되고요. 이제 실제 결과 나무 주수, 모든 나무 수죠. 이제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 주수에서 미부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 수학 불능나무 주수, 실미 고수, 이 세 개를 빼면은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나무 수를 빼면은 조사 대상 나무 주수가 나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이제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딱 보고 과수원별 전체 표본 나무 수를 정합니다. 자, 내가 이제 표본 주수표를 보고 조사나무 대상에서 이제 표본주를 정하는 거죠. 표본주를 정합니다. 전체 표본주는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조사나무 대상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표본주의 합은 전체 표본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표본 개수를 저희가 산정하는 공식이 이따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12주잖아요. 그러니까 총 표본 주수에 이제 품종별, 만일에 홍로가 100개예요. 표본을 해봤는데 뭐 100개인데 총 100개인 거죠. 100개에서 다른 과실 다 합하니까 뭐 한 500개인 거예요. 그럼 500분의 100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2를 곱한다. 그러면은 뭐 대충 뭐 몇 주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계산이 되겠는데, 그게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 최소 그 계산을 하면은 뭐 3.1 나오면 올림이니까 너 표본 주수 최소 4개는 정해야 되는데 5개를 해도 상관은 없다. 대신 4개 이상만 해라 라는 뜻이 바로 이 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표본 주수를 정하는 공식이죠. 자, 조사 대상 주수. 홍로가 만일에 100개다. 그럼 100개를 일단은 여기 조사 대상 주수에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뭐였죠? 실미고수였죠? 실제 나무 주수에서 고사 주수, 그리고 미부상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뺀 것을 나눈 것에 이제 12를 곱하면은, 홍로는 뭐 몇 개, 표본주를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이 중요한 거고, 표본 주수를 이제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을 했죠, 저희가. 그럼 거기다 조사용 리본을 부착을 합니다. 선정된 표본주에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착과 수를 조사를 하고 조사용 리본 및 현지 조사의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한 착과 수, 이제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로 이제 착과 수를 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럼 저희가 표본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본주에 이제 나온 착화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체 착화수를 표본주로 나눠주면은 한 주당 몇 개가 착화수다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리본에 적어 준다는 겁니다. 리본상 비율을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끊었는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제가 보고 있었죠. 이제 볼 차례죠. 자, 대상재해는 자주 합니다. 자, 요거까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단답형으로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대상재해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일단 하려면은 대상재해는 자주화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자주하기 때문에 저가 종류 이전 대상재해겠죠. 자, 이제 저가 후 같은 경우 저희가 5종에다 플러스 7 플러스 2 해가지고 7가지 보장을 해주니까, 자주하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저가 종류 이전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한 농지로 가시면 되겠고, 사고 접수 직후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방법, 자, 먼저 보시면은 일단 먼저 가셔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 자료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품목 공통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리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등 재입증 자료가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 농지 사진, 그리고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성향, 상황이나 이제 세부적으로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근거 자료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단 태풍같이 이제 거대 재해 내용이 명확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조소해 및 이제 화재 등으로 실제 결과나무 수에서 일부만 피해가 발생된 경우인지, 그리고 피해 대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 수확 불능나무 주수, 수확 감소 예상 주수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재해 종류와 특별 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서 추가 확인 사항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적과 종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과 전에 이게 지금 조사가 나간 거기 때문에 적과 후 착과 수 조사 이전 시 적과 종류 여부가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우박 피해가 발생했을 시인데, 자, 착과에 우박을 맞으면은 과실이 떨어지죠? 근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착과 달려있는 착과들이 많아요. 그런 착과들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 적과를 하고 나서 이제 수확할 때나 적과를 하고 날 때 보니까 얘네가 우박 맞은 데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여부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박이 떨어졌을 때는 다음에 조사를 한번 또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 조사사항. 자, 지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타박률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5종 한종 특약 가입 시 우박 피해 발생을 했을 때 유가 타박률을 확인을 합니다.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유가 및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표본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표본 주수는 어떻게 하냐? 조사 대상 주수로 계속 나오는 건데, 조상 대상 주수는 실미고수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그리고 고사나무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뺀 값이 조사 대상 주수죠. 이제 그런 조사 대상 주수, 그쵸?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폭력별 이제 표본 주수표를 보고 표본 주수에 따라 표본 주수를 해당하는 수만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산식은 아까 여기 있었죠? 표본 주수를 계산하는 산식이고요. 자, 그래서 산식을 해서 이제 표본주에 리본을 다 달았어요. 이렇게 표본주다. 근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 공통이고요. 자, 그럼 선정된 표본주마다 이제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다가 이제 우박이 랜덤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다가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과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 유과의 개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표본주에서 이제 표본주 수표를 보고 표본주를 산정을 하죠. 그 산정된 표본주에다가 동서남북으로 4개의 이제 리본을 다는 거예요. 리본을 다는 거죠? 리본을 다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4개에서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과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개수를 다 합친 게 이제 피해 유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과 타박률은 피해 유과 혹은 꽃눈, 이제 꽃눈의 개수를 정상 유과의 꽃눈 개수로 나눠주시면은 유과 타박률은 쉽게 계산이 되시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유가 타박률 지금 추가 확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적과 후 맥스 A가 필요한 산식에 대해서 낙과 감소 과실수 같은 산식에 맥스 A가 적용이 되죠. 그런 거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낙엽률 확인입니다. 낙엽률 확인. 자,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수학년도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시점까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5종 특약 가입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표본 주수표에 표본 주수를 따라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간격에 따라 골고루 랜덤으로 표본주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냥 거의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에 결과지 신초, 햇까지죠. 신초를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이제 표본주를 선정했고 거기다 이제 동서남북의 4곳에 아무데나 이제 4곳의 기준으로 아무데나 결과지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결과지를 보면서 이제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낙엽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낙엽수를 이제 차겹수 플러스 낙엽수로 이제 전체에 원래 달려 있었던 낙엽수로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이게 떨어진 부분을
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합니다. 떨어진 부분을 센다.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이제 선정된 표본주수의 낙엽수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 낙엽수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죠. 뭐 병해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낙엽률을 계산을 하실 때 차겹수로 구분을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거는 정상으로 보고 저희가 많이 계산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면은 낙엽률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뭐 낙엽률로 인정 피해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무 피해 확인입니다. 먼저 이제 고사나무 수를 확인을 하겠죠.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 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고사나무 수 중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보상하지 않는 소해로 이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는 미보상 주수를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또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 나눠서 고사했으면은 이제 고사한 나무 수를 따로 조사를 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를 했다 그러면은 미보상 주수로 해서 정상으로 체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확 불능나무 수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절단 소실이 2분의 1 정도 됐을 때 나무 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구해야 되는데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침수 피해 인정 주수에 지금 마찬가지로 표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주라고 나오는 거죠. 자, 표본주는 피해 주수의 10% 이내로 하고 최대 17주로 한다. 그러니까 침수가 피해가 됐는데 침수가 뭐 200주가 된 거예요. 너무 크죠?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 재해인데 사실. 그러면은 200주를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10% 피해 주수의 10%를 표본주로 삼자 했는데 그럼 20주잖아요. 20주로 하지 말고 최대 17주. 17주를 이상 넘었을 때는 그냥 17주까지만 조사를 해라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표본주에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를 조사를 하면은 이제 침수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피해 인정, 이제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침수 주수에다가 이제 침수율을 곱하는 겁니다. 침수율은 여기 나왔죠? 자, 침수율은 침수된 착과수를 전체 착과수로 나누면 침수율이 나오겠죠? 그 침수를 침수 주수에 곱해주면은 침수 피해 인정 주수가 나옵니다. 단 지금은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고사 주수로 산정을 하죠. 그리고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침수 피해로 과실 피해는 있지만 죽지 않은 나무를 대상을 합니다. 자,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용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고사나무 수란 뭐였죠? 이제 보상하는 피해로 고사가 된 나무인데 단 나무는 죽지 않았어야지. 수확 불능나무 주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침수 피해 인정 주수도 마찬가지로 고사나무로 선정이 되는데 나무가 죽지 않아야 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피해 인정, 피해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게 사실 적과전 조사를 한다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 자, 낙과 피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과 종료 이후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이죠. 보상재해는 자, 이제 특종 5종이죠. 특종 5종.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사고 접수 실시하는 건 똑같다. 자, 조사 방법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인지 일단 역심사를 하셔야 돼요. 맞는지 치료하는 근거 자료 아까 뭐 있었죠? 자, 기상청의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소견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우리 손해평가인들의 소견서, 그리고 사진, 농지 전체 사진, 그리고 피해가 확인되는 세부 사진까지 근거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제 필요 항목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무수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과수원 내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실제 결과 나무 주수에서 미, 고, 수, 실미고수를 파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실미고수를 빼면은 조사나무 대상 주수가 나오겠고요. 나무수 조사란 일단 조사나무 대상 주수를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낙과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낙과수 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는 표본 조사를 했었는데 낙과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전수 조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전체 낙과를 세는 게 전수조사죠. 낙과수 확인이 끝났어요. 이제 다 셌으면은 낙과수, 이제 낙과가 된 과실이죠. 말 그대로 낙과죠. 낙과 100개를 무작위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이렇게 쭉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과실 분류에 따라서 피해 인정 개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피해 인정 개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 뭐 80%, 50%, 0% 이렇게 있죠. 그거를 지금 피해 인정 개수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0개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과 감수료 과실수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근데 단 100개 미만일 때는 그래도 해당 기준 미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낙과수가 뭐 50개예요. 50개. 근데 100%가 몇 개고 80% 몇 개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마지막에 5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전체 구간값을 50으로 나눠주면은 낙과 피해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율은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간단하죠. 그냥 다 세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표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본조사,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과선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되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은 품종별 뭐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A의 척가량을 구해야 되고 B 척가량, C 척가량 이런 걸 다 품종별로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평균 척가량은 뭐 나오겠지만 그래 적과 후 척가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평균 척가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거대 재시 표본 주수는 2분의 1만으로도 가능하다. 전 품목 다 표본 재시 거대 재 발생 시에는 표본 주 2분의 1 가능한 게 전 품목이고요.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나무를 선정하고 표본나무별로 수간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를 한다. 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나무면은 이 나무 면적 이렇게 딱 나무를 위에서 원기둥으로 딱 가둔 거예요. 나무를 딱. 그러면은 그 안에 면적이 생기겠죠. 그 면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수간 면적이죠. 표본 조사는 그 표본 나무 벼슬로 이제 표본 주수가 나왔죠. 표본 주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수간 면적 내에 낙하수를 다 세는 거예요. 낙하수를 다 셌으면은 그거를 마찬가지로 100개를 가져옵니다. 100개를 가지고 와서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해당 과실수를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그래도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나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낙과수 조사를 이제 마쳤죠. 낙과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낙엽률 조사가 있는지 저희가 또 봐야 되죠. 낙엽률 조사. 자, 단감 떫은감의 하나죠.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지면 과실이 잘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분몇벌 표본 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합니다. 이건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죠. 그리고 동서남북 네 곳에 이제 결과지 신초죠. 이제 해까지죠. 해까지에다가 무작위로 정해가지고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를 해요. 그 낙엽수는 마찬가지로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고 당시 착과수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더 나오니까 지금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보상한 손해 이외의 과실은 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실의 비율을 또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낙과수 조사, 낙과 피해 조사를 이렇게 한다. 낙과 피해 조사는 적과 후에 하는 거죠. 적과 종료 이후. 자, 그럼 착과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저희가 산식을 꼭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문제를 풀 때 착과 감소, 착과 보장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을 계산하시고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있었던 내용들을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는 정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착과 피해 조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과 종료 이후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또는 적과 종료 이전 우박 피해 과수원, 적과 종료 이전 우박 피해 과수원이 추가됐네요. 자, 착과 피해 조사 벌써 머리가 아픈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알고 있으시라 믿습니다. 대상재해는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의 자 특약들이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시기 착과 피해 확인이 일단 가능한 시점이고요. 뭐 보통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 자,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해 피해 정도를 조사를 하는 건데,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일단 가능한 시기에 실시를 하고, 그리고 대표 품종이 60% 이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거나 품종별로 실시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착과 피해 조사에서 가장 먼저 착과 수를 확인을 해야겠죠. 착과 피해 조사니까요. 이때 확인할 착과 수는 적화 후 착과 수 조사와는 별개로 조사를 합니다. 단 이전 실시한 착과 수 조사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뭐 비슷비슷하다 하면은 전에 했던 착과 수 조사 값을 사용을 해도 된다 라고까지 보시면 되고요. 착과 수 확인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학 완료 주수, 기수학 주수죠. 그리고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아, 착과 피해 조사도 착과 피해 조사 표본 조사를 하는구나. 까지 낙과 피해 조사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기본으로 했었는데 시험에는 표본 조사가 좀 더 힘드니까 표본 조사를 나오겠죠. 아, 착과 피해 조사도 표본 조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착과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학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들을 추출을 합니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을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신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과실 개수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말로 외워진다고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루 날 잡고 요거는 파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시면은 그날 이후로는 절대 안 까먹어요. 자, 거래조사 시 공통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가 종료이죠. 우박 피해 가수원 얘기 나왔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맥스 A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험금 산식 계산하는 문제, 이제 보험금 얘기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착과 피해 조사는 일단 적과 종료 이후 대상재해로 하는데 대상재해는 특약이고요. 그 다음 적과 종료 이전 우박 피해를 받았었던 과수원. 근데 우박 피해로 낙과도 있었겠지만 착과, 그러니까 적과 전에 달려 있었던 착과가 우박을 맞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적과 이후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가 있었던 거죠. 우박에 상처가 썩어 있다거나 그럴 때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사 나무조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상재해는 자주 합니다. 그리고 특약 가입권 마찬가지죠. 그리고 종료 직전, 남수원해보장 종료 직전 언제죠? 이듬해 2월 3월이었죠. 네. 조사 방법 볼게요. 자, 실제 결과 주수,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 미보상 고사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는 고사 나무조사 이전 조사, 착과 조사나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에서 보상하는 죄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의미를 하죠. 자, 다시 위로 봐볼게요. 자, 나무수 조사를 할 때 보시면은 고사나무주수, 여기도 고사나무주수가 나와있죠. 여기 이제 파악을 한다는 뜻인데 고사나무주수에 약간 해당하는 것들이 자, 침수가 어디있죠? 자, 침수 피해 주수, 고사나무주수로 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죽은 나무는 고사나무가 아니라 뭐죠? 네, 미보상 주수죠. 미보상 주수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고사나무 주수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나무 주수는.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보상하지 않는 죄로 고사나무는 미보상 주수로 조사를 한다. 마찬가지죠. 자, 고사나무 이전 착과 조사 이렇게 했고 이제 그러니까 나무 조사는 고사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를 일단은 우리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는 시험을 보니까 나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랑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 그리고 미보상 주수를 조사를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수학 완료 중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 전화해서 확인해 본 거죠. 그럼 고사 나무 주수를 생략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금 산정 방법. 자, 최대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 어떻게 하는지. 자, 먼저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간단하죠.
자, 먼저 일단 도식해서 보면 저희가 보험금은 창미자가 8입니다. 차가 감소량에서 미부담 감소량을 제외하고 자기 부담 감소량을 제외한 값에 가입 가격 곱하고 거기에 80%를 추가로 곱해준다. 80%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차가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빼시면 되고요. 자기 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시면 되죠. 자, 기준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냐? 기준 수확량은 저희 이제 과실선을 밑에 보시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부담 감소량은 보상하는 제외 이렇게 해서 제외된다. 가격은 당연히 제시가 되겠죠. 자, 과실 손해보험금 보겠습니다. 자,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가 전부터 이렇게 누적 감소량이 있는데, 이걸 내가 부담할 수가 양이 초과되면 보상을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도식화에서 보시면은 이제 누미자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 뭐냐? 저가 후 감소량 합계예요, 그냥. 저가 후에 사고가 뭐도 있었고, 뭐 태풍도 있었고, 집중호우도 있었고, 뭐도 있었으면 다 합치시면 돼요, 감수량. 이제 다 감수량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수량 계산 산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누미자가인데, 자기부담 감수량 어떻게 하냐? 자, 저가 종료 이전에는 기준 착과량과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자기부담 비율이 10%고 기준 착과량이 뭐 1000개다. 그러면은 자기부담 감수량은 1000개가 되겠지만, 저가 종료 이유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저가 전에 착과 감소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죠.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은 저가 전에 기준 착과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만약 착과 감소량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부담 감소량에서 착과 감소량만큼 빼주고 저가 전 미보상 감소량을 더해줍니다. 자, 왜냐면은 저가 전 미보상 감소량 같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값에 더한다는 거죠. 자기 부담 감소량에 착과 감소량을 빼주고 거기 저가적 미부담 감소량을 더한 값이 0보다 크면은 이걸 쓰고, 만약 0이 더 크다 그러면 0을 쓴다. 근데 이게 왜냐면 착과 감소량이 없잖아요. 그럼 착과 감소량이 0이죠. 그러면은 저가적 미부담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보다 이게 0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 이렇게 또 그래서 착과 감소량이 없고 그럼 미부담 감소량이 없다는 뜻이죠. 착과 감소량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하면 좋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소량 같은 경우는 저가 전에는 기준 착과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저가 후에는 이게 자기부담 감소량, 저가 후에는 감소량이 없으면은 그대로 기준 착과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하시면 되는데, 착과 감소량이 있었다 저가 전에, 그러면은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착과 감소량을 빼시고 거기다가 이제 미부상 감소량을 더한 값이 0보다 0이랑 더 큰 값을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 착과량이 뭔지 봐야겠죠? 착과 감소 보험금에 나온 기준 수확량이랑 똑같습니다. 기준 착과량, 기준 수확량. 자, 저가 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었다 하면은 기준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준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에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기준 착과수는 거의 평년 착과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기준 착과수는 사고가 있었던 없었든 어쨌든 평년 착과량이랑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후 착과수 양이 또 비슷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착과 감소수가 있었다 그러면 기준 착과량, 그러면은 기준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부담, 그러니까 착과 감소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은 적과 후 착과량의 미부담 감소량, 그러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를 이제 더한 값에 가입 과정을 곱해야지 양이 되겠죠? 이제 그 양을 자기부담 비율로 곱해주시면은 착과 감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미부담 감소량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부담 비율이 뭐 업방엔 업무 방법상에 나와 있긴 한데 솔직히 외울 수는 없고 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험금, 요거는 사실 일과목에도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외워주시면 더 좋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감수량 조사 결정인데, 자, 저가 종료 이전 착과 감소량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우리가 보면은 착미자가였죠. 착미자가 착과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에서 저가 후 착과량을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 일단 우리가 착과 감소 과실수를 알려면은
평년 착과수랑 적과후 착과수랑 알아야 되는데, 평년 착과수는 제시가 될 거고요. 적과후 착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제 계산해서 표본 전수면 전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나오겠습니다. 근데 착과 감소 과실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죠? 자기부담 비율을 계산하려면은 착과 감소 과실수가 알아야 되죠. 왜냐, 기준 수확량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잠시 뒤로 가보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착을 뺀 값이나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 더 작은 값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착과 감소 과실수가 이제 기준 수확량에 들어가는 거죠. 착과 감소 과실수를 적과후 착과수에 더해줘야 기준 착과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착과 감소 과실수 여기도 있죠. 근데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여기도 있다는 뜻은 적과후 착과수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를 등호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 더하기 적과후 착과수는 평년 착과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기준 착과수는 평년 착과수랑 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착과 감소 과실수는 그래서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인데, 여기서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는 수학 전체 착과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 감수 과실수를 별도로 산출하여 감수 과실수에 더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인정해주는 감수 과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면은 이제 5종 특약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인정을 해준다. 왜냐? 적과를 무분별로 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박의 경우.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피해 사실 조사에서 만약 일부만 피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최대 인정 감시 과실수,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평년 착과수에서 나무 피해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피해율은 피해 입은 나무 주수에다가 이제 전체 나무 주수를 실제 나무 주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적과 종료 이전 특정형 5점. 그러니까 5종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착과 감소량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이제 저희가 받았는데 특이하게 만약 5종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착과 감소 과실수, 그러니까 감소 과실수를 계산을 할 때 최대 인정 비율이 있다라는 거를 꼭 계산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인정 감소량은 뭐냐? 평년 착과량의 최대 인정 피해 비율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 인정 피해율이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 피해율 만일에 유가 타박률이 20%예요. 평균 착과량이 1000개인데 20%를 곱하면은 200개밖에 안 나오죠? 맞나요? 맞죠? 네, 200개인데 그러면은 이게 피해량이 만일에 5000개여도 500개여도 200개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언제 5종 특약 가입을 했을 때. 나무 피해율 같은 거. 그럼 이제 이 최대 인정 피해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침수 피해 인정 주수 우리가 계산하는 법 기억을 하셔야 돼요. 표본주는 표본 조사를 했을 때 피해 주수 10% 이내로 최대 17주고요. 그리고 침수된 착과수 전체 착과를 조회해서 침수율을 구하고요. 그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그러면은 나온 침수 주수에다가 침수율을 곱해주시면은 침수 피해 인정 주수가 나옵니다. 그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계산을 하셨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다 기준에 맞게 계산을 하셔서 나눠주시면은 나무 피해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침수 이런 거는 제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 인정 주수 한번 꼭 봐주시고요. 포인트는 사실 이거죠. 침수율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뭐 표본주는 10%로 하면 되니까 사실 금방 나와요. 근데 침수된 착과수 그리고 착과수를 전체 착과수로 나누면은 피해율이 나온다. 침수율이 나온다. 그런 거죠. 침수된 착과수를 전체 착과수로 나누면 침수율이다.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낙엽 피해율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죠.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1.012로 곱하기 낙엽률 곱하기 낙엽률에서 0.00014에서 경과일수를 뺀 값을 구하면은 낙엽 피해율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 나옵니다.
대신 여기서 낙엽률이란 6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낙엽수에다가 낙엽수, 착엽수 모든 나무 개수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주에 그거를 나눠주시면 낙엽률이 나올 거고요. 경과일수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 일수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낙엽 피해율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워주실 건 사실 1.0115랑 0.0014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유가 타확률은 뭐 업무 방법세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피해 유가수, 꽂는 수를 전체 유가나 꽂는 수로 이제 나눠주시면은 유가 타확률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 나온 최대 인정 피해 비율 요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죠? 맥스 A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낙과 감소 과실수를 이제 앞으로 또 계산을 할 때 피해율에서 기조사된 맥스 A 값이죠. 기조사된 피해율을 빼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꼭 알아주셔야지 답이 나와요.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시면은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과수를 보긴 했는데 제가 산식을 조금 더 넣어 본 게 있어요. 자, 일단은 감수량 조사 결정인데 이제 적과 전, 이전, 착과 감소량 봤고요. 그럼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는 뭐가 있을까요? 우박 이런 게 있겠죠? 자, 여기도 사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감수량 산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착과 감소 과실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착과 감소 감소 과실수를 착과 손해 감소 과실세를 산출하여 다목의 감소 과실수를 더한다. 그냥 누적 감수량을 계산한다는 거죠. 자,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 미만. 적과 후 착과수가 9,000개예요, 만일에. 근데 평년 착과수가 2만 개래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60%가 안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의 5%를 구한다. 다만 여기서 5%는 뭐죠? 맥스 A 값이 되는 거죠. 적과 종료 이전의 자연재해로 인해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조사된 피해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맥스 A 값이 되는 겁니다.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 만약 60% 이상이고 100%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일단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의 5% 기존 맥스 A 값을 곱해요. 근데 여기다가 100%에서 착과율을 뺀 값을 40%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온다는 거고요. 착과율 같은 경우는 적과 후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로 나누면 착과율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적과 후 착과수가 계산이 많이 나왔어요. 줬으면은 일단은 이거를 계산해 보셔야겠죠. 감수 과실수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서 시험 문제 뭐 이게 나오기보다는 저 위에 게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래도 봐야겠죠. 자, 누적 감소 과실수에서 미부담 감소 과실수를 뺀 값에 가액 과중을 곱합니다. 그럼 감수량이에요. 간단하죠? 다행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보시면은 보상하는 제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해서 이번 사고의 조사값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사고의 조사값을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감소과실수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맥스 A는 빼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이미 자기 부담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어렵게 써놨네요. 자,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산시. 똑같죠. 가피자인데 자비구단 비율은 나무는 전품 5%고요. 피해율은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피해율이 나오겠죠. 자, 감수 과실수 산정은 품목별 감수 과실수 및 피해율 산정 방법에 따른다 라면서 이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감수 과실수를 계산한 법이 또 있어요. 사실 요게까지 해주셔야지 이제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문제를. 하지만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겠고요. 자, 이제 오늘 좀 많이 길어지는데 저도 좀 집중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 이후 낙과 감소 과실수 산정 방법. 낙과 감소 과실수가 이제 핵심이죠. 사과배 제 5종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수조사 경우를 보겠습니다.
총 낙과 가실수의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를 뺀 값에 1.07을 곱합니다. 총 낙과 가실수는 저희가 제시가 되거나 계산을 하겠고요. 피해 주수를 통해서. 그럼 거기서 사과배는 1.07을 곱해준다는 거 꼭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표본조사도 마찬가지로 낙과 가실수를 합계에 표본 주수를 나눠주면은 평균 주수당 낙과 수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표본 조사를 했으면은 4개가 나왔잖아요. 그 4개의 낙과 가실수 합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주면 한 주당 낙과 가실수가 몇 개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시면은 총 낙과 가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낙과 가실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낙과 피해 구성률에 맥스 A를 빼주시고 기존에 피해율이 있었으면은 그 피해율을 제외를 해주시고 1.07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나무 피해 조사 보시면은 고사주수 고 더하기 수 더하기 그냥 무피해 피해가 없었던 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전수조사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침수주수 침수 나무 주수 1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에 1에서 맥스 A 값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무 피해 조사를 물어볼 시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박 피해였을 텐데요. 우박 피해 똑같네요. 자, 총 낙과 가실수,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 빼주시고 총 낙과 가실수 합해서 표준수수를 나눠주고 거기에 조상대자 수수를 곱해주시면은 총 낙과 가실수가 나오죠. 거기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 값을 뺀 값을 고세를 해주시면은 낙과 감소 가실수가 나옵니다. 착과 피해 조사. 자,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당시 착과 가실수에 착과 피해 구성률에 맥스 A 값을 빼주시면 돼요. 가을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꼭 봐주셔야 되고요. 요게 있어야지 이제 낙과 감수 과실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보험금 산정을 하는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단감 떫은감은 어떨까요? 단감 떫은감 똑같습니다. 대신 1.07이 제외가 된 거고요. 제 5종 특이할 때 다 똑같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사과랑 똑같습니다. 대신 단감 떫은감은 저희가 낙엽 피해가 있었죠. 낙엽 피해는 6월 1일부터 사고 시점까지 있었던 경과 비율을 이제 1.0115 에다가 이제 피해 낙엽률을 곱해주시고 거기다가 0.0014를 곱해줬었는데 사고 당시 착과 가실수에 인정 피해율에서 맥스 A 값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1에서 미보상 비율을 뺀 값을 또 곱해줍니다. 낙엽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추가로 누적 감수 가수량 적과 후 감수량 산정을 할 때 이제 누적 감수 가수량에 저희가 더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고 산식인데 피해 구성률을 어떻게 구하냐. 전 맨 처음에 이걸 못 찾아가지고 좀 고생했었거든요. 근데 100% 과실수는 1개, 80% 과실수는 0.8. 이 얘기 나온 거 있죠. 이게 피해 구성률입니다. 전체 과실수를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착과 피해 구성률 어디 있었죠? 착과 피해 구성률 여기 나와 있죠. 착과 피해 구성률도 똑같이 피해 구성률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낙과 피해 구성률도 마찬가지로 피해 구성률을 기본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더해서 나눠주는데 중요한 건 단감 떫은감이죠. 단감 떫은감 이 피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성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정상가실수가 0이니까 우리가 원래 아예 계산을 안 했잖아요. 정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0.0031을 곱해줘요. 0.003을 곱한 값에 자녀 일수를 또 곱해주면은 정상 과실수에 대한 보상 값이 나오는 거죠. 네, 이 피해이기 때문에. 그럼 자녀 일수란 무엇이냐? 사고 발생일로부터 예정 수확일까지의 남은 일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은 됐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 번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루 종일 보시더라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